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확산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특히 데이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데이터의 역할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좀 빨리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디지털 전환으로 넘어가려고는 하고 있었으나 의도치 않게 빨리 훅 다가온 그런 느낌이거든요. 먼저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의미, 배경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디지털 전환은 지금 뭐 당장의 얘기는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되고 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일상의 이제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정보화에서 단순히 그 IT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프로세스의 변화까지를 일으키는 특히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화가 가속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또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성하고 역할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아시듯이 이 데이터는 원유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원유는 쓰면 쓸수록 없어지지만 네. 이 데이터는 가치가 쓰면 쓸수록 더 확대가 되고 증대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은 뭐 말할 나위가 없고요. 특히 경영의 3요소라고 하는 이 머니, 맨, 머터리얼, 일명 3M이라고 하죠. 그래서 3M 플러스 데이터를 현대 경영의 4대 요소로까지 말씀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데이터의 생산의 주체가 지금은 사람 중심에서 네. 점점 사람과 기계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그런 그 기기들과 기기들을 연결하는 어떤 신경망의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이제 그 데이터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그 정도로 데이터라는 게 중요하고 활용성이 높기 때문일 텐데 지금 원장님께서 일하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바로 이 과학기술 정보 분야의 연구기관이잖아요. 이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네. 특히 이제 이 데이터라고 하면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과학기술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의 과학기술 정보, 국가 R&D 정보 또는 연구 데이터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연구자가 논문을 쓰거나 실험을 하거나 자기의 성과를 알리는 그런 쪽에 이제 활용을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언스 온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 플랫폼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대 과학, 오늘 이제 누리호가 발사가 되는데요. 네. 그런 거대 과학에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슈퍼컴 기반의 데이터 처리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비드-19 이제 치료제에 대한 후보 물질을 분석하거나 할 때에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슈퍼컴을 또 활용하고 분석한 결과가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그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이제 재난 안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침수라든가 네. 아니면 미세먼지 모니터링 그리고 어떤 지진에 대한 것들도 대부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장비를 활용해서 솔루션을 찾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만 들어도 사회 현안에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앞으로 데이터가 활용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 그렇다면 우리 미래의 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저희 키스티는 이제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는 키스티라는 슬로건을 걸고 네.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미래를 볼 때는 현재에도 공유 경제처럼 한 대의 자동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우버처럼 아니면 음식점이 한 개도 없는데 배달의 민족이 창출을 하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다 데이터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경제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미래는 데이터를 기반하는 미래는
보통 이제 자율성이 좀 커지겠더라. 그리고 최적화, 그리고 현실화가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가장 좋은 자율주행차다라고 할 때는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최고의 자율주행차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전을 이제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 즉 데이터가 많아야 가장 좋은 자율주행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는 모든 기기가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하고 기계하고도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특히 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보다 더 현실화가 된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풍부해지고 또 데이터가 좀 고부가가치화가 되면 결국 그 AR, VR 기술을 바탕으로 현실화가 더 촉발되고 그럼으로써 요즘 얘기하는 그 메타버스가 오히려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혼돈이 될 정도로 그러한 세계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요즘 이제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이 미래 농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누구나 앞으로는 미래에는 스마트 농부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스마트 농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데이터가 만들어낼 우리의 미래상 기대도 되고 사실 저는 그쪽에 좀 이렇게 늦은 사람이라서 걱정도 좀 되고 그러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해지면서 일반 컴퓨터 이런 걸로는 그거를 작업을 하거나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고 그래서 이제 슈퍼컴퓨터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기관에서 이 국내 슈퍼컴퓨팅 서비스를 총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활용 성과 또 개발 어떤 노력을 네. 하고 계십니까? 먼저 슈퍼컴을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 이제 국가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1호기부터 도입을 해서 현재는 5호기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5호기에는 이름도 누리온입니다. 네. 오늘 누리호 발사하고 동일한 이름이 돼서 참 감개무량한데요. 누리온이라고 하는 저희 그 5호기 슈퍼컴퓨터는 이 70억 명이 420년간 계산을 하는 그 일을 1시간에 해낼 수 있는 그런 거의 슈퍼급 능력을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고요. 이거는 주로 이제 오늘 이제 발사되는 그런 이 우주 이런 거대 과학에도 충분히 많이 쓰이고요. 특히 소재 또는 바이오 이런 분야의 이 거대 과학 쪽에 연산을 하는데 슈퍼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블랙홀에 대한 어떤 충돌 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 힉스 입자를 발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대부분 슈퍼컴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이 산업체를 지원한 사례도 있겠는데요. 활용 성과로서 코웨이 같은 경우 이제 코웨이의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어디 위치에 두어야 가장 공기청정기의 효율이 높아지는지 그러한 부분도 이런 슈퍼컴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걸 실험을 하고 최적화하는 데도 활용을 했고요. 최근에는 전기 자전거에 이제 프레임이라고 있는데 그 프레임의 강도라든지 성능들을 높이기 위해서 슈퍼컴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모델링을 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개발 비용을 80% 절감을 하고 또는 개발 기간을 한 70%를 경감하는 그런 큰 성과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개발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선진국에 비해서 좀 늦었지만 저희가 2030년까지는 엑사 스케일의 슈퍼컴퓨터 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연구 개발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격차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로 데이터 포용이라는 단어도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데이터 시대고요. 모든 사람이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지혜로 살았고, 그 다음에 지식으로 생활을 했는데,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정보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데이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데이터에 대해서 활용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소외시켜야 되는 것이냐
이랬을 때 물론 민간에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공공재적 성격의 데이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도 돼야 되지만 활용까지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의 부분이 데이터 포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과학기술 데이터는 완전 개방하고 공유를 시키고 특히 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포용 정책 측면에서 충분히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연구와 그리고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티가 오픈 사이언스라는 그 전략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 디지털 데이터 이런 쪽에 굉장히 좀 늦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용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굉장히 많이 편해지네요. 네, 앞으로 좀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얘기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김재수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